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 가죠. 가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무도 오는 것은 정답은 5번이 맞죠? 그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은 왜 들었느냐? 자, 건물과 부지를 밑줄 쳐보시면 건물과 부지가 부족은 되죠. 그럼 우리가 부지 밑에 건물이 있으면 이 자체적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건물과 부지가 안 맞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면 배치가 잘못됐죠. 이건 따라서 기능적 감가. 기능적 하자죠. 그죠? 건물과 부지라는 건 물리적이니까 경제적이에요. 이건 기술적 관리예요. 기술적 관리가 됐고. 그 다음에 직접 자치 관리는 오히려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합니까? 타성화가 우려됩니까? 우려됐죠. 자, 이 간접 위탁은요,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여요. 근데 기밀 유지에 있어서는 자치 관리보다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전문업자를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편리하고 전문화된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건 자치 관리예요, 위탁 관리예요. 위탁 관리고. 5번이 정답이죠. 혼합이 직접 자치 관리와 간접 관리 병용해서 우리 관리 업무를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죠. 몇 번 정답? 자, 1번.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2번. 타성을 방지합니까? 더 우려됩니까? 3번은 유리하다, 기밀유지가 불리하다. 4번은 직접보다는 간접, 위탁 관리를 하셨어요. 자, 여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마케팅은 이제 세로 쪽으로 우리가 이제 세로 제가 이제 좀 편법을 좀 이용하는데 세 가지 마케팅이 있어요. 자, 따라서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해서 고객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죠. 그럼 공급자는 시장을 점유해서 시장을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나온다. 표적 시장과 틈새 시장이 시장이 나오죠. 그래서 STP와 포피 믹스인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포피죠. 근데 믹스견이에요. 믹스 따라서 포피 믹스. 혼합된 개예요. 그죠? 작게. 얘가 어디에서 놀고 있어요? 그 포피 스탑이라고 암기하셨죠? 세포차 재판 관리고. 자, 고객 점유는 자, 이제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중요합니까?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따라서 아이다. 자, 이렇게 갈게요. 전 새로운 야매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아이다. 고객이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고객이 아이니까 그냥요, 아이의 심리를 이용해야 돼요. 그죠? 그럼 시험제가 구매 의사 결정 내가 아이고라고 했죠? 아이다는. 그래서 고객점을 찍으시고, 관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브랜드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표차랑 그 다음에 재판가요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의 정답은 4번이 틀렸죠. 부동산 마케팅은 하나입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마케팅 자체가 이제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 또 진이기도 하고요. 거시와 미시적은, 거시적은 이제 자연환경 같은 또 그 안에 또 환경이 들어가요. 자연, 경제, 기술, 정치, 행정, 사회, 문화, 환경이 들어가죠. 자, 공급자는 그냥입니까? 시장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시장을 점유하죠.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점해서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 맞고요. 자, 구매 의사결정이 따라서 아이다. 그냥이야, 고객이 아이야. 그럼 고객 점유가 되겠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나 고객 점유. 그래서 아이다라는 자체에 우리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꼬시는 거죠. 마케팅이다. 중개업소 활용하는 거는 유통경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4번은 관계 마케팅이에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고. 자, 32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현이가 94년생인데 9배 나오면 작은 쪽으로 얼마로 나누면 되고요. 43년생이 아버지죠. 4배가 크면은 3으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도시에 슈퍼스타 A, B가 있다? 전체 키로가 몇 킬로죠? 8킬로다. A 면적이 1000이죠. B가 9000이죠. 그러니까 9배가 큽니까? 9배가 크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8을 나누면 4가 되잖아요. 그럼 4 밑이니까 1번 나누면 2번이겠죠. 그럼 이쪽으로 쏠렸겠다면, 자, 전체 8에서 얼마로 나누면 돼요? 9배는? 4. 몇 킬로죠? 2킬로. 특강때 했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킬로다. 교수님, 전 싫어요. 식을 적어봐 주세요. DA까지 거리는, 따라서 전체 거리가 올라간다. 1 플러스 루트에다가
상대편의 면적이 9,000이 올라가고 1,000이니까 루트 9는 3이잖아요. 어차피 4로 나누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9배가 크면 작은 쪽을 얼마 나눈다? 4. 그럼 2kg가 정답이 되겠죠. 이거 맞히셨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분명히 낸다 그랬잖아요. 9배. 자, 근데 이제 33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도시 내부 구조론에 대한 생각이 틀린 것은.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도시 내부에 대한 버제스는 도시 내부 구조를 얘기했고 튀넨이 농촌이거든요. 그럼 도시 이론이 먼저 나왔어요? 농촌 이론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버제스의 동심원이 튀넨의 농촌을 도시에 적용한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그러면 중전 저고통이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고소득이 저와 통근자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저소득층은 저미와 고소득 사이에 있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은 고하고 저가 바뀌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고소득층 지대는 저소득층 지대와 통근자 사이에 있다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고와 저가 바뀌었다. 바뀌었고요. 2번이 정답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자, 호이트 이 선자가 부채 선자죠. 부채 들고 어떻게 돼요? 호이트 호이. 그 호이트는 선형으로서 그 중심 업무 지구를 중심 교통 노선에 따라서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고급 주택이 교통축에 가까이 있죠. 그래서 하금은 반대 있다. 그러면 호이트는 주거 가격의 지불 능력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소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다핵심은 동정은 모여 있으니까 산이 나와야 돼요. 집중이 나와야 돼요. 집중이 나와야 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만 틀었죠? 2번 이렇게 보시고요. 34번 갑니다. 자, 34번은 좀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제가 비옥도 나오면 그냥입니까? 리카도입니까?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그다음에 절대 마르지 않는다. 한계제 지대가 발생하죠. 소피 마르소라고 들어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 튀네는 위치 계산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튀네. 그래서 위치가 튀네. 그럼 수송비가 너무 많이 나갔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좀 편법으로 가르쳐 줄게요. 이따가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수학 체감이고. 자, 그 다음에 차이체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리카르도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랑 뷔페집을 갔는데 마르크스가 엄청나게 먹어요. 그래서 이 리카도가 따라서 마르크스랑 따라서 비옥하게 확 처먹고 자, 이 남는 차익에 대해서 리카도로 계산하려고 해요. 누구 카드로 하라? 리카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살중 구조와 내가 그냥 해요. 짧게 헤어졌죠. 그 마샬은 그냥 해요. 준이 나와야 돼요. 그럼 준지대는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만났죠.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소유 나오면 누구죠? 마르크스. 그러면 소유 자체가 갖고 있다는 것만큼 독점주 지위에 따라서 체일등재도 지대가 발생하고 쟤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 관계없이 토지 사유화죠. 자, 여기에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죠. 비옥하게 그냥요 확 처먹고 그 차이에 대해서 누구 카드로 계산해? 리카도로 계산하는 거죠. 모자란 돈에 대해서. 맞아요? 자, 튀네는 따라서 위치가 튀네. 튀네는 그냥입니까? 위치를 강조했다는 게 무슨 비의 차이예요? 수송비. 도저부터 거래했다는 농작물의 지배형에 달라지는 건 수송비 따르고. 자, 마살준 구조와 제가 짧게 만났죠. 그 마살준은 그냥입니까? 이거는 지대는 준지대는 기계에 쓰는 말이에요. 그럼 영구적으로 나와요? 일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생산요소 기록되는 수도로서 단계만 나오죠. 오늘 일정한 생산요소 때문에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자, 그 다음 이제 35번에서 또 강점평가 되기 때문에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35번 3개.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1번을 왜 틀었는지 한번 지적해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여러분들 기준 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시점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죠. 미리 정할 때는, 자, 첫 번째 1번이 왜 틀렸냐.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한 경우만 해야 돼요. 이게 틀린 거고요.
자, 우리가 일진소라는 게 아시죠? 그럼 일진소는 싸움을 잘하는 소가 그냥입니까? 울타리를 부셨어요.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고요. 일진소 나오면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한다고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할 때는 실질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죠. 다만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하다면 실질조사를 반드시 합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이따 문제 중에서 요게 뜨거든요. 박스 보시면은 자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죠.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법이죠. 둘 다 효용 가치가 없으면 무슨 가격으로 갈 수 있어요? 해체 처분 가격으로 갈 수 있죠. 그런가요? 자, 그럼 1번 갈게요. 자, 우리가 1번을 왜 틀었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고, 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는 맞죠? 근데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가능한 경우여야 돼요. 그러면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감정평가업자가 가평가를 할 때는 실질조사에 의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는 건 맞죠? 신뢰할 수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는 실질조사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일진소 나왔죠? 일진소 나오면 무조건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야 한다. 고려한다가 맞겠죠? 등을 고려한다. 자, 감정평가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평가할 수 없다, 있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는 다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지 처분하는 게 맞죠? 네, 드릴게요. 1번.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가능한 경우만. 2번. 실질조사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생략할 수도 있다. 자, 이 일진소가 나오면 항상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감정평가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평가할 수도 있다. 정답 5번이죠? 자, 이 나머지 게 다 중에서 36번에도 별표를 3개 쳐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잡아보셔도 좋거든요. 자, 따라서 표적수 경부선.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역 분석은 따라서 표적수 경부선. 표가 뭐죠? 적이요. 적가. 수가 가격순이죠. 따라서 경부선. 경제감가와 부동산과 선형이 되죠. 이것만 잡으면 다 잡혀요. 거지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미개하다. 이것만 잡으면 다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암기기법으로 간다면, 자, 1번 가볼게요. 자, 이거 갑니다. 가시면, 자, 이렇게 가도 돼요. 여러분들 균형이 나왔으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지역이요, 개별이죠. 아까 제가 표적수 경무선에 표적수가 적합의 원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 부지와 건물 자체가 내부적인 거니까 균형 나오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자, 지역 분석은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유가 맞는데 구체적인 가격입니까? 가격 수준입니까? 수준이 들어가야 되고 3번이 정확하게 맞죠? 개별 분석은 표준적 사용 범위 내에서 개별 부동산 채용을 판정해서 구체적 가격이 맞고요. 자, 여러분들 개별 분석은 부동산이니까 사례 자료를 수립하려면 그냥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지만 사례 자료를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토지의 부동성과 관련되는 건 인접성은 개별 분석보다는 지역 분석에서 하죠. 자, 고쳐 드려볼게요. 자, 1번 지역이에요, 개별이에요. 2번 구체적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을 파악해요. 4번은 개별입니까, 지역입니까? 5번도 개별이에요, 지역이에요. 지역. 37번도 별표. 자, 가격지 원칙도 무조건 뜨죠. 떠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판을 보시면 따라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잡아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서 제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 항상 적합과 균형이라는 것은 균형은 그냥입니까? 내부가 나옵니까? 그럼 기능적 감가 개분석이죠. 적합은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그 외적이라는 자체가 외부적. 그럼 얘는 환경이라는 게 외부 환경,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이 나오겠죠. 자, 기여의 원칙은 생산비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여도를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수익을 배분한다는 거는 자녀 나오면 수익 배분이죠. 배분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 우리가 변화한다는 변동 원칙은 항상 변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글씨에 지금 여기 보세요.
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적합 찍으셔야 돼요. 이건 균형이에요. 적합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건물과 부지라는 자체는 부지와 건물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외부 환경입니까? 내부입니까? 구성요소안에 맞지 않은 거니까 이건 적합이에요? 균형이에요. 균형이고요. 자, 여기서 환경과에 대한 균형 나왔다고 해서 균형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균형이 중요합니까? 외부 환경이 중요합니까? 이건 적합이 원칙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적합. 2번은 확실히 맞죠? 변동의 원칙입니까? 항상 변합니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항상 변동하니까 형성된다. 자, 그 다음 부동산의 가치를 내부 구성 요소의 생산비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을 나타내는 기여 원칙이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수익 동그라미 씌우.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기여의 원칙입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까? 자녀 나왔죠? 이것도 기출이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원칙. 그래서 총수익의 생산 요소 기여도에 따라서 나중에 남은 자녀에게 토지로 가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자, 고쳐드릴게요. 1번 적합이에요? 균형이에요? 3번 균형입니까? 적합입니까? 적합. 4번 생산비 합쳐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5번에 기여의 원칙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38번은 제가 이제 필기를 할 테니까, 자, 원래는 이제 원가법에서 정해법이라는 얘가 원래는 호수년도에 많이 뜨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떠보세요. 수입 방식 39번에 더 몇번 쳐놓으시는데, 자, 이건 이제 제가 천천히 이제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해법으로 이제 적산가액을 구하는데요. 자, 천천히 제가 필기를 해보셔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유도를 하겠는데, 들어갑니다. 이 적산가격이라는 자체는, 자, 제도론가에서 감가누기를 빼죠. 그래서 제조단원가에서 감가누기를 빼거든요. 그래서 적산가를 구한다면, 얘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매년 감가를 구합니다. 근데 제도론가라는 것은, 자, 50을 쳐보세요. 50제곱미터 50 치시고요. 칠판. 그 다음에 400만 원을 곱하세요. 그래서 단위당 나오면 이거 곱해야지만 제도론가. 2억이 뜨나요? 2억을 메모링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꾸로 일단 나중에 빼주니까 계산기를 한 번 했어야 돼요. 여기다가 메모를 해서 2억이라는 게 나중에 앞에다 이걸 빼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합니다. 매년 감가액이라는 것은 제조달원가에서, 자, 우리가 항상 경쟁력 요소를 따지니까 잔존가격을 빼죠. 그 다음에 경관요소하고 잔존요소를 더해서 전체적인 내용요소로 나누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좀 전에 제도론가가 2억이었죠. 2억에다가 잔존가치리, 잔가리 10%죠. 그럼 2억에다가 마이너스 10%를 눌러보세요. 지가 알아서 배워요. 자, 마이너스 10%를 눌러보세요. 1억 8천이 나오죠? 1억 8천 나옵니다. 그럼 1억 8천에서 자, 경관연수가 몇 년이죠? 10년. 나머지 잔존연수가 몇 년이에요? 그럼 합치면 몇 년이 됩니까? 40년이 되죠. 그럼 40으로 나눠보세요. (450만 원이) 뜨나요? 자, 그럼 감가누계액은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매년 감가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해요. 자, 그러면 450에다가 10년이니까 4,500이죠. 그러면 4,500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4,500이 나왔으면, 아까 제가 제도론가를 메모링 하라는 건 그냥입니까? 거꾸로 빼줍니까? 거꾸로 빼주면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게 정답이죠?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를 지우셔서 1억 5,500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순서가, 자, 50과 400을 곱하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2억이 나왔죠? 그냥입니까? 메모링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거꾸로 빼면 그 수치가 맞거든요. 그죠? 메모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2억에다가 10%를 빼주니까 1억 8천이 나왔죠. 그럼 경관연수가 10년이고 잔3점이 40년 나왔으니까 450이 나왔잖아요. 10년으로 곱하니까 4,500이 나왔죠. 4,500에서 반대로 2억을 빼주면 마이너스 1억 5,50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끊기지 않고 계산기를 한 번에 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근데 저는 39번을 더 추천해요. 39번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39번이 따라서 수익환원법. 가공기 이용순 아시죠? 얘가 더 유력합니다. 그래서 얘가 저는 더 유력하다고 봐요. 수익환원법 항상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입니다. 그다음 이제 환원이율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그래서 요거 이제 본다면 자 천천히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의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액은 수익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추천합니다. 올해는 얘가 뜹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수익 가액이라는 자체 여기다 적어볼게요. 수익 가액.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에서 항상 순영업 소득이거든요. 순영업 소득이 올라가고요. 자, 다음째 가공기 이용순. 가공기를 유용순이 만들었죠. 자, 가능소득에서 공시를 뺀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한 다음에 유효가 나오면 영업경비를 빼죠. 환원율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구하라는 거죠. 자,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5 곱하기 40%를 눌러보세요. 2가 나오죠. 2%. 그 다음에 10 곱하기 60%를 누르면 6이 뜨나요? 그죠? GT를 눌러보세요. 8이 나오죠. 따라서 8%. 그럼 여기에 8%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가능총 소득이 얼마입니까? 불러봐 주세요. 1억. 1억 치세요. 공실률이 몇 %죠? 그럼 5%를 마이너스를 눌러보세요.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5%를 눌러보세요. 그럼 9,500이 뜨죠? 지가 5%를 빼서 계산해줘 버려요. 9,500이 뜹니다. 뜨게 되면은,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만 집어넣어야겠죠. 자, 공실은 영업경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겠어요? 위에서 먼저 빼주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유가세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죠. 근데 화재보험료도 소멸성이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득세는 밑에서 빼주죠. 개인적 업무비는 들어가면 안 되죠. 요 두 가지만 들어가죠. 영업경비가 얼마겠어요? 500만 원이죠. 그럼 500만 원을 빼보세요. 좀 전에 한 것 중에. 그럼 순영업 소득이 9천만 원이 뜨나요? 9천만 원을 나왔다고 하면 거기다가 나누기 몇 프로를 누르면 8%를 누르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 주죠. 눌러보세요. 나누기 8%. 나와요? 얼마 나와요? 11억 2,500만 원이 나오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죠. 아시겠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얘더라고요. 아시겠죠?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환원율을 그냥 구해줄 수도 있고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따라서 가공기 이용순. 자, 가능총소득이 1억인데 마이너스 5%니까 9,500이 계산이 되나요? 자, 영업경비에는 공실 들어가야 안 들어가? 재산세 하자공무원 들어가고 영업소득세 개인적 업무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500만 원 빼니까 9천만 원 나왔죠?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GT를 넣으니까 8%가 나왔죠? 그래서 8% 눌러버리면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별표를 3개 치시는 건 당연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그래서, 자, 별표를 쳐놓으시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는요, 짚어보세요. 항상, 개별이 나오면 그다음입니까? 다 시장이니까. 시장이죠.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포피죠. 믹스견. 얘는 국장이 나오면 안 나와요. 국장은 항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청문회 같은 데서 좀 이상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니까 막 국장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장무수구청장만 좋아해요. 막막. 그럼 얘가 나오는 건 누가만 나올 때 나와요. 그러면 개별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시장이라는 거죠. 공시권자도 얘고 이 시청하는 건 얘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모의고사 냈는데 토지와 주택은 따라서 공시해야 한다. 그럼 필수적인 사항이죠. 근데 다음 주에 비주거형은 공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칠판 보십시오. 그럼 이따가 나올 때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근데 공동은 구분해요? 안 해요? 표준은 어디서 나왔죠?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이제 위주고, 그 다음에 칠판을 보시면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이의 있는 자가 공시권자로부터 무슨 일로부터 30일 이내에요. 구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그럼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항상 개별이 나오면 시장이죠. 국장입니까? 시군구장입니까? 시군구장. 자, 시군구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죠. 개별주택 가격에 산정할 때 표주택 가격과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우리가 여러분들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한다 했죠. 근데 이 개별이라는 자체는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꼭 받아야 돼요. 받고 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자, 아까 제가 표준은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주택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죠. 단독주택 중에서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셨죠. 자,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로부터 30일 맞는데요. 국장한테 해야 돼요? 시군구장한테 해야 돼요? 시군구장한테 해야 돼요. 시군구장.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번만 맞죠? 국장은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하는 경 인근 유사 공동주택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 진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선적할 수 있죠. 자, 5번은요. 위에 요 3번을 기억하시면, 자, 개별주택이든 가격이든 개별공시가든 이의가 있는 자는, 자, 매년 5월 30일까지입니까? 공실로부터 30일입니까? 공실로부터 30일 내에 간다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무수구청장이 이의 신청하는 건 맞죠? 고쳐드려 볼게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시장무수구청장이에요? 2번.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시장무수구청장이에요? 5번. 매년 5월 30일까지입니까? 공실로부터 31일입니까? 30일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했지만 같이 저녁도 한번 훑어드릴게요. 문제를 훑어드립니다. 칠판을 보시면은 칠판. 자, 갑니다. 얘는 상계층이고 660은 구별이 안 되죠, 이제. 그럼 얘는 그냥니까 독립주거 형태가 아닙니까? 얘는 가구수가 19세대 이하가 찾으셔야 되죠. 연립과 다 된 4계층이고 660 다 맞죠? 근데 초가 나오면 누구고? 연립. 그냥 이하 나오면 다세대를 찍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유력하다고 저는 봐요. 동감하시죠, 그죠? 그래서 4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4번처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업은 어떤 게 키포인트예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갖추지 않는다. 해주시고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키포인트예요? 자, 여기는 초과가 키포인트죠? 얘가 다세대가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표 치셨죠? 치셨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쭉 보시면서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에 꼭 나올 수 있다는 건 7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번에 별표 3개 치시면,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계산 문제는, 자, 따라해 보세요. 정상제만 나왔다. 그 다음에 대체제만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충분히 열등제가 나올 수도 있고 보완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문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게 좀 여러분들 유시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기억하시죠?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2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계산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8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따라서 소득의 감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좀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빈번하게 계속 나오는 거니까 뭐 딱 굳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 나오는 것들만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요걸 제가 체크했어요. 12번에 별표 체크했었죠? 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4월 달에 떴는데 감정평가에 올해에 똑같이 나오겠어요? 돌려 나오겠어요? 이 안에 있는 문장을 고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건 시장이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고.
제가 강의 때 작년에 시험 문제가 4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동산 실명제가 거래신고제보다 빠르죠. 자, 폐지된 초소에 소유 상한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따라서 폐지된 초소 공토로 남아서 양도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맞죠. 근데 부담금은 그냥요, 이건 간접이에요. 그럼 미음번 하나만 맞죠? 요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올해 꼭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고 한 개만 정답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그럼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1번이죠. 자, 정부가 규제에서 불안전하다는 건 시장의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다. 여기까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먹혔다는 게 지방취재 등록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방취재 등록. 지방세가 나타나는 건 몇 번이죠? 5번. 자, 그럼 여기는 얘 때문에 틀린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보유과세죠. 과세 대상이 똑같아요? 대상이 달라요? 다르고 보유과세에 대한 징수에 대한 나는 몇 월 며칠이죠? 6월 1일이라는 걸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다면 자, 이것도 은근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자, 16번 할인연금 순위 분석법은 자, 현금 흐름을 반영 안 했어요? 반영을 했어요? 했죠. 그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에요? 반영한다는 단점이다, 장점이다. 자, 수익성 지수는 이익이 올라가고 유출이 내려가죠. 그다음에 유출에 대한 유입. 자, 내부수익법도 내가가 나와야 돼요, 현가가 나와야 돼요. 순현가는 0으로 만들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승수법은 자, 요것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다음에 승수는 밑에 있는 게 더 크다. 수익률은 밑에 있는 게 더 작죠. 밑에 있는 게 작고요. 순소득 순수는 그냥입니까? 총이 들어가야 됩니까? 총. 얘가 5면 얘가 20이고 이건 총 자산의 점유 아시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순대 가미. 자, 여쭤볼게요.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 빼서 요거 순정업소 나오는 걸 더한 다음에 얘랑 어떻게 돼요? 단가를 빼주는 거죠. 그럼 나오면 가세소득 영업소득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어려웠어요. 자, 칠판 보세요. 연금의 미래가치가 나오면, 연내 나오면 그냥요, 감치임계수예요. 자, 여기서 미상한 대출 잔액이 나오면 항상 그냥이니까 연금의 한가계수니까. 자,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쪼개서 분립하니까 요거는 감치임계수죠. 자, 4번은 그냥요, 원리금이에요. 잔금 비율이라는 거는 저당 대출에 대한 미상한 금액의 비율이 맞죠? 그래서 이자율 만기 남은 저당 기간에 대한 그 상수, 우리가 이 공식을 갖고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당당 아시나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아주 좋아요. 순당당.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딱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당당을 알았다냐. 근데 주의하실 게 어느 하고 갔더니 언니 순당당 알아? 알아. 근데 뭐야? 몰라. 근데 그냥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얘 나오면 얘를 먼저 나와도 얘를 먼저 나와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2억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5억이 2억이니까 40%가 되겠죠? 요거 별표 3개 쳤죠? 요거 나올 것 같다. 순당당. 순당당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볼게요. 자, 21번 체계적을 줄여요? 비계를 제거시켜요? 효율적 정소는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무차동소는 아래로 오목해요? 볼록하고. 자, 따라서 가파르다. 방패죠? 그럼 그냥요, 보수적이에요. 그럼 더 위험혐오적이라는 아까 위 지문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틀린 거는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 발행주식 총수의 자기관리는 100분의 30이에요? 다 50이에요? 요거 나올 것 같아요. 22번. 22번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간다면, 설립보고서가 먼저죠. 며칠이니? 10일. 현황보고서는 3개월. 현물 출처할 수 있죠. 부지가 그냥요, 임신했어요. 그다음 요거 2개 들어갔고, 영업인가 전까지는 발행 주식의 청약을 제공할 수 없지만,
영업인가 등록 후 2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2년 네가 공모했지. 100분의 30까지 총액할 수 있다. 이건 50, 50이고 자기 관리는 533 맞고요. 그 다음 23번은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이에요? 그럼 우리 정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을 문제가 증가됩니까? 오히려 감소합니까?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별표 3개 쳤죠? 자, 원금은 그냥요. 원금이 일정해요. 원리금이 일정한 거죠. 2번이 맞고요. 최정식은 보유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대출기간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회수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점증은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이걸로 이제 우리가 보면서 느낍니다. 자, 우리가 칠판.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나와서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죠? 1차. 2차가 1차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2차. 낮아야 되고. 대출기간 여당이 유동화됐다는 건 많은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이에요? 한정 재원이고. 1차가 여유가 없을 때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러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주는데요. 한 번 더 하니까 괜찮죠? 자, 여기서 보세요. 다시 원금 균등. 원리금을 구하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아닌 게 원리금이 균등해요? 균등하진 않고 두 번째가 더 많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요렇게다. 근데 매년입니까? 매월입니까? 12개월 안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27번은 낸 게 장기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합니까? 론입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건 LH죠. 얘는 이 론에 대한 거를 공급해줘서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28번 칠판. 자, 이건 1번인데요. 자, 이거는 BTO예요? BOT예요? BOT가 되고 사업 스탁은 따지 자, 맡긴다, 부탁한다. 그럼 수수료는 먹겠죠? 지분 공유하면 돼야 안 돼요? 토지 신탁은 사실상 형식상. 신차지는 종료 시점에 토지가 시가요? 건물이 시가? 건물이 시가. 그 다음에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5번이 정답인데요. 자, 얘기해 보세요. 정비 위반 시설을 찾아야 되죠. 양호 나왔어요. 또 어떤 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공양 건축. 여기는 정비 위반이 극히 있죠. 단독 있죠. 극단적으로 선택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 먹혀요? 자, 정비 위반에서 열악 있죠. 상업 있죠. 상렬이가 뭘 찾았어요? 개발이라는 거죠. 맞출 수 있죠. 5번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렵다고 보지만, 자, 건물과 부지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물리적입니까? 이건 경제예요? 기술적이에요? 직접은 타성화를 방지합니까? 우려됩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좀 웃긴 게,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리죠? 기밀유지에 있어서 얘가 유리, 분리. 요걸 나타내는 건 위탁이죠? 요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제가 공급자가 시장을 따먹죠. 그럼 틈새시장, 표적시장. 제가 키우는 애가 누구예요? 포피인데 믹스견이죠. 어디서 놀아요? 스탑하죠. 세포차 제트판가요. 자, 고객은 아이다. 그냥요, 아이와 같아요. 그럼 구매하는데 의사결정을 하죠. 그럼 심리를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었어요? 4번이죠. 자, 구매 의사결정이 그냥입니까? 아이다입니까? 고객은 아이다죠. 고객 정리 마케팅이 고객에 대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번. 자,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컨버스의 9배가 크면 작은 쪽을 얼마로 나눠야 되죠? 4. 8kg였죠. 2kg가 바로 튀어나온 거죠. 할 수 있겠죠? 잡으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중전 저보통. 그럼 고가 저와 통자 사이에 있다고 하셔야죠. 고와 저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갑니다. 집합. 자, 그럼 항상 소유가 나오면 그냥요 마르크스예요. 자, 비옥하게 확 먹고 그 차에 대해서 리카드로 계산하죠. 튀내는 그냥입니까? 위치가 튑니까?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마살준이죠. 그래서 마샬준 어떻게 만났어요? 짧게 시작합니다. 맞출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35번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35번은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가능한 경우만. 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효 생략할 수는 안 된다? 생략할 수도 있다.
일진소 나오면 그냥이다 고려한다. 그러니까 일진소가 울타리를 부셨죠. 원상극득을 고려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감정평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평가할 수 없다. 있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동사. 자, 여기까지는 원가법이죠. 여기는 거래사례잖아요. 근데 그냥니까 공통점은 있습니까? 얘네들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발견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6번 정답 3번. 자, 칠판 안 되시면요. 기억 들어갔으니까 기억이 나와야 되죠. 개별 분석이고요. 지역 분석은 가격, 구체적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사례를 분석하는 게 개별입니까? 지역입니까? 개별은 부동산을 어떻게 사례를 분석해요?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례를 분석하는 거죠. 부동산은 이것도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의 있게 보시라고 했어요. 칠판.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적합 나왔다고 해서 적합 찍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적합이 중요합니까? 내부 구성 요소가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럼 변하니까 변동이죠? 자, 3번도요. 자, 요 3번에 보시면은 균형이 중요해요? 인근 환경이 중요해요? 균형 나왔다고 해서 균형 찍으면 안 돼요? 적합이고, 내부 구성 요소에 대한 기회 원칙은 생산비합이에요? 기여도합이에요? 수익을 배분해서 자녀가 남았죠?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8번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연상해 보세요. 칠판.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그 50에서 400이니까 2억이 나왔죠. 자, 거기다가 10%를 빼니까 1억 8천이 나왔죠. 10년, 30년이니까 40년, 450이 나왔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몇 년 걸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걸렸으니까 4,500이죠? 그럼 역으로 2억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1억 5,500이 나오고, 자, 이건 이제 39번이 유력하죠? 자, 그래서 칠판 안 지웠습니다. 다음에 가공기 이용순. 가능 총수득이 1억이죠? 5% 빼면 9억 5천이 나오고요. 자, 공실 소득세 개인적 업무비 안 들어가죠? 이거 두 개만 들어가잖아요. 500을 뺐더니 9천이 나왔나요? 자, 다음에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8% 나왔죠? 그럼 나누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40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항상 칠판. 자, 개별은 그냥요 무조건 시장우수구청장. 자, 개별은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시장우수구청장. 그러면 개별 나왔으니까 국장입니까? 시장우수구청장입니까? 여기도 시장우수구청장이 되겠죠? 자, 표준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단독. 단독 태어난 거죠. 언더스탠드? 자, 5번. 개별 공시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매년 5월 30일까지예요. 공실로부터 30일이네. 서면은 맞죠? 전자문서도 포함되죠? 시장우수구청장 맞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올해는 이 감정평가 계산 문제가, 공시지가 기준법. 원가법은 작년에 떴어요. 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아까 계산기 한 번에 쓰는 거고, 39번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39번이 올해 나옵니다. 이 수익환원법 하나 나오고 공시지가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시지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는 아예 모르시겠다면 수익환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0번까지 그렇게 가져가시고 항상 그렇게 염두에 정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염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